자, 2강 들어가죠. 38쪽. 38쪽 수정신고란 용어가 나와요. 수정신고. 자, 기한 후 신고든 수정신고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고요. 자, 이번에는 취득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도 똑같고, 자,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무신고 붙죠? 무신고 몇 프로부터 20%. 이럴 때는 뭐를 하는 거야? 기한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율이 50%, 30%, 20%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됐잖아요. 자, 이번에는 무슨 신고다? 수정신고.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요. 신고를 했어요. 이거 신고한 거야. 근데 적게 신고한 거야. 적게 신고. 적게 신고, 즉 과소신고한 거죠? 그럼 적게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이 몇 프로부터? 몇 프로? 10% 붙지. 10%부터요. 그 신고했어요. 근데 적게 신고했다. 그럼 기한 지나서 무슨 신고하라? 바르게 고쳐서 수정 신고하라. 그럼 감면율이 높겠죠. 이거는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야. 그럼 10%를 깎아주겠다.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몇 개월 이내 하는 거야? 이거는 6개월 이내 하는 거죠. 얘는 2년 이내 하는 거야. 포인트가. 그래서 6가지로 세분된다고요. 6가지 나왔잖아. 1번 1개월 이내. 자, 나와 있죠? 수정신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율만 알면 돼요. 자, 39쪽. 자, 양거로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산세, 감면.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가지로 나눠져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그어 2년 이내 하는 거라고요. 2년 이내 해야 돼.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1번은 1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깎아준다? 90%. 많이 깎아줘. 90% 깎아준다고요. 두 번째 니은이죠?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를 깎아줘. 그 다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50%를 깎아줘. 자, 그리고 리을은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를 깎아줘. 맞아요? 몇 프로? 30%를 깎아줘. 그 다음 5번째는 20% 깎아주죠? 마지막은 몇 프로 깎아줘? 10% 이렇게 6가지로 세분돼요. 그다음 최저 몇 프로? 10에서 최대 몇 프로 깎아준다? 90.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앞에 거 물어봐요. 기한 후 신고는 50% 깎아줘요. 수정 신고는 90% 깎아준다고요. 신고했으니까 다르다고요. 항상 앞에 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감면율. 이런 것도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죠?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감면율을 섞어지게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암기하는 거라고요. 1번은 90%, 니은은 75%, 디귿은 50%, 리을은 30%, 다섯 번째는 20%, 마지막은 몇 프로? 10%.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포인트가 받아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틀려요.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든 수정신고든 납부와는 상관이 없다. 알아들었나요? 제목이 뭐야? 기한 후 신고만 하라. 수정신고,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납부는 나중에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납부와는 관련이 없다. 공통사항.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확정 끝났죠? 신고를 안 하면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무신고하면 뭐다?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자, 40페이지. 자, 이번에는 뭘로 간다? 소멸. 자, 40페이지. 납세 의무 소멸. 자,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다? 5가지밖에 없어요. 자, 소멸 사유 나와 있죠? 1번은 뭐다? 납부. 납부하면 당연히 없어지죠? 그 다음 충당 같이 붙어서 날라왔어요. 요렇게. 납부하면 없어지잖아요. 세금 안 내도 돼요? 충당이 뭐예요? 거기 충당 뜻 나와 있나요? 충당. 충당. 이 충당은 뭐다? 환급받을 세금과 돌려받을 세액과 뭐다? 납부할 세액을, 납부 세액을 뭐한다? 상계 처리하는 거야. 상계 처리. 이거를 충당됐다 그럽니다. 돌려받을 세금과 환급받을 세액과 납부 세액을 어떻게 한다? 상계 처리하는 게 충당이라 그래. 용어 나왔잖아요. 충당. 옆에 용어 나와 있죠? 납세무자에게 환급할 지방세 환급금과 당해, 납세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등등등 서로 상계시키는 것. 상계란 단어가 나왔죠? 자,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고 돌려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죠? 그럼 얼마만 납부하는 거야? 상계 처리하고 80만 원만 납부하는 거라고요. 그럼 20만 원은 세금에 충당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죠? 세금 납부에 충당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20만 원 돌려받아야 되잖아. 안 돌려받았다는 것은 납부에 충당됐다. 즉 납부했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돈을 납부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소멸시키는 경우라고요. 납부 충당.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미실현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세금을 납부 등을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뭐가 있다? 미실현, 부과, 취소. 철회가 아니에요. 취소야, 취소. 자,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죠? 취소했다. 잘못 부과한 거야. 하자 등.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죠? 취소. 그래서 취소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거기 취소. 취소가 나왔어요. 부과, 취소. 처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과, 취소. 취소가 뭐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한 거, 하자가 있는 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이거를 부과의 뭐다? 취소라 그런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제척기간. 제척기간 만료가 돼도 없어지고. 다섯 번째는 뭐다?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이 돼도 없어져. 이렇게. 그럼 제척기간이 뭐다? 부가권이야. 그 다음 소멸시효는 뭐다? 징수권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요?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정부는 이게 부가권, 제척기간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일정 기간,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자, 어떤 경우다? 무신고했다. 세금을 무신고했잖아요. 그럼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을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이에요. 무신고하면 세금을 정부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척기간은 뭐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 제척기간 나왔잖아요. 2번에 제척기간에 별 하나 딱 붙여.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제척기간이에요. 자, 거기 법 용어가 나왔죠? 일정한 권리의 법적 존속기간이다. 딱 밑줄 긋고. 권리의 법적 기간, 이러한 데 쭉 나와 있죠? 법용어. 참 어려워요. 그죠? 쭉 나와서 이게 법조문이야. 쉽게 어떻게 설명했다? 세금을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간단하게 적으라고요. 거기다가 세금을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 뜻이에요. 개념은 읽어보라고. 일정한 권리의 법적 존속기간. 이게 뭐다? 쉽게 풀이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나왔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지방세 제척기간이 있고 국세의 제척기간이 있죠? 제척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부과하지 나왔잖아.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즉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만료가 되는 거예요. 만료가. 자, 1번. 자, 1번, 2번, 3번만 알면 돼요. 1번. 자, 제척기간.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7년. 7년 안에 세금을 내라고 부과를 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자, 국세를 한번 보라고요. 거기 박스 복잡하니까. 자, 우리 시험은 뭐만 나와? 기타 국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나와 있네요. 박스. 자, 무신고. 그리고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하면 몇 년? 10년. 나머지 기타는 몇 년 안에 부과를 했나? 5년. 셋 중에 하나가 출제되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거기 박스. 양도세든 취득세든. 자, 1번 사기부정은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10년. 그 다음 시험은 무신고 나왔죠? 무신고라고 시험에 안 나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길게 나와. 무신고를 길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줄여서 무신고. 나머지는 전부 몇 년이다? 5년. 대표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이런 거. 그래도 딱 뭐만 정리하면 된다? 사기부정. 정부가 열받아요.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신고를 길게 뭐라 그런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7년, 일명 무칠내 7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몇 년? 5년이라고요. 무신고는 7년이에요. 7년 절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네 번째가 읽어드렸네요. 일반적인 세금은 똑같아요. 알아들었나요? 근데 국세 중에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숨겨놓을 수가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길겠죠? 상속세,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길어요. 15년. 15년. 그래서 나머지는 10년.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5년이 없다. 거기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로만 알아두면 돼요.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상속세, 증여세 나왔죠? 사기 부정은 15년으로 늘어나. 일반적인 경우가 뭐다? 15년, 무신고도 15년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야. 과소신고 이런 거. 밑에 것만 알라고요. 됐어요? 됐잖아요. 출제되는 거는 뭐다? 이거. 셋 중에 하나 이거. 요거 출제돼 요게. 왜 출제해 요거? 점수 주려고. 사기 부정이다. 정부가 열받으니까 일반적인 세금은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무신고는 7년, 무칠내, 나머지는 전부 5년.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10년, 5년, 7년의 뭐다? 시작일, 기산일을 알아야 돼요. 쉽게 나왔을 때는 셋 중에 하나야. 기산일, 시작일. 10년, 5년, 7년의 기산일이라고 나왔죠. 시작일. 제척기간에. 자, 1번. 신고하는 세금은 밑줄 그어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시작일입니다. 신고기한, 신고일 하면 안 돼요. 초일은 불산입함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사기부정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 나머지는 알 필요 없고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 딱 나왔네. 제척기간의 기산일 나와 있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나왔어?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 성립일.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7년, 5년, 10년을 따진다? 신고기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요렇게. 그 다음 보통징수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결정하는 세금은 뭐가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신고하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가 있고 항상 5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5개 위주로. 신고하는 세금과 결정하는 세금 5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뭐다? 납세 의무 성립일.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5년 안에 부과를 하려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옆에 포인트가 딱 적혀 있잖아요. 보통징수. 적혀 있나요? 납세 의무 성립일. 어떤 세금? 지방세는 보통징수. 항상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그럼 이는 납세 의무 성립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 왜?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날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재산세, 종부세는 납세할 의무 성립이 언제 돼?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자. 납부기한 다음 날에 속으면 안 돼요. 6월 1일 내는 세금이니까 6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 성립일. 7글자네.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준일. 숫자로 몇 월 며칠이라 그런다? 6월 1일. 여기에서부터 5년, 7년,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4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아이고 제발 12월 달에 용어라도 알고 1월 달에 근데 또 1월 달부터 다시 또 배워. 걱정하지 말아요. 또 배운다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만 안 하면 돼.
쓸데없는 짓이 뭐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거나 뇌세포가 막 들어가서 점수 안 나와요.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은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잖아. 스마트폰도 딱 가볍게 하고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만 통화해야 돼? 가족과만. 가족끼리만. 친구가 전화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 1년 끝나서 해라. 강력하게 이런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친구랑 3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얘기하자. 계속 밀려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제척기간의 시작일은 둘 다 다음 날 하면 땡이라는 얘기예요. 신고하는 세금은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보통징수는 납세 의무 성립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1번 나와 있죠? 이게 제척기간이야. 자, 그럼 이 기간 안에 칠판 봐요. 자, 몇 년? 5년, 7년, 10년 안에 고지서를 발급하죠? 그 고지서를 발급하면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요. 그럼 소멸시효는 징수권이죠? 이제 이 기간 안에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와?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한다고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날라오면 이제 정부는 걷어야지. 거둘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즉 소멸시효는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걷는 기간. 그래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못 걷어요.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못 걷으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끝나면은 세금 낼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자, 어디 나와 있다? 40있죠? 소멸시효. 소멸시효죠? 40있죠? 소멸시효. 자, 개념.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된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첫 번째 줄을 줄이면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알아들었나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징수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자, 그럼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의 원칙이, 그리고 10년도 있다. 단 금액 갖고 따져. 징수는 돈 걷는 게 목적이죠?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안에 걷어야 돼요. 5천만 원의 지방세는 10년, 안 되는 거는 5년입니다. 원칙은 5년 안에 걷어야 돼요. 그러나 금액을 물어볼 때 5억 이상의 국세, 항상 국세, 지방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 나왔네. 지방세 5억 이상은 10년 안에 걷어야 돼. 5천만 원 이상은 5년 안에 걷어야 돼. 미만은. 그 다음 국세는 5억 이상 10년. 그래서 원칙은 몇 년 안에 돈을 걷어야 돼요? 5년 안에. 그러나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5천만 원의 지방세는 몇 년 안에 걷어야 된다고요? 10년이라고요. 자, 3번 밑에 소멸시효 기산일. 5년, 10년 따질 때 기산일은 쉬워. 자, 밑에 나와 있죠? 1번.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나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신고기한의 다음날의 다음날.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고요. 자, 넘어가죠. 동그라미 2번. 자, 꼭대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하는 세금, 결정하는 세금, 보통징수죠? 이거는 뭐다? 납부기한의 다음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 그래서 소멸시효는 다 다음날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출제돼야 안 돼. 안 돼. 다 다음날이니까. 여보세요. 다 다음날인데 뭐가 출제되는 거야? 제척기간의 기산일 이게 출제되죠. 아, 기산일은 다 다음날이잖아요. 안 물어봐. 뭐만 물어봐? 제척기간의 기산일.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기산한다고요. 시작한다고요.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라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걷어야 돼. 5년 안에 못 걷으면 소멸돼. 단 5억 이상의 국세,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안에 걷어야 돼요. 그럼 기산일은 언제라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 그럼 다음 날인데 다음 날을 안 쓰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를 안 써? 제척기간의 기산일, 결정하는 세금.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기산일,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10년을 따진다고요. 자, 그러면은 소멸시효는 고지서가 날라왔죠? 여기 보세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원칙은 몇 년 버티면 세금을 안 내. 아이고 여기 보세요. 용어라도 잘 알아요.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뭐야? 제척기간이야.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 그럼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7년, 10년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이 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잖아. 그럼 고지서를 보내면 정부 입장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죠? 거둘 수 있는 기간이 뭐야? 소멸시효. 몇 년? 5년. 5년이잖아. 5억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다.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요. 그 5년 버티면 진짜 세금 안 내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4번. 이게 지엽적인 문제야. 시효의 중단과 5번 별 하나 딱 붙여. 그래서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소멸시효와 중단이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과 뭐가 있다? 정지사유가 있다고요. 자, 뭐가 있다고? 중단. 밑에 정지. 그럼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어요.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중단 정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어디만 중단 정지를 쓴다? 소멸시효. 돈을 걷는 게 목적이니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어요. 그래서 중단 정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소멸시효에만 쓰는 거라고요. 중단 정지 나와 있죠? 4번, 5번. 그래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로 볼만한 사실이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간은 효력을 밑줄고 효력을 상실. 이게 포인트야. 효력 상실. 소력을 상실하고 종료일로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이라 그런다. 효력이 상실되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중단이라 그래. 자, 정지. 자, 일정한 사유가 있는 소위 일시적, 밑줄고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멈추게 상실되는 게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해제날로부터 다시 계속해서 포인트는 뭐다? 나머지 기간만 진행되면 완성. 나머지 기간만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정지라 그런다. 1번은 뭐다? 1번은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지라 그러고 5번은 뭐다? 나머지 기간만 진행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는 거라고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기산일이 있어. 기산일부터 원칙은 몇 년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죠? 기산일은 시작일이죠. 언제부터 시작한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산일이 있고 딱 해서 4년을 버텼어요. 4년을 버텼다고요? 4년이 진행됐다고요? 그럼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원칙이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요. 원칙이 5년이니까 그 4년 진행됐어요.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그럼 진짜로 1년 버티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못 버티게끔 법은 뭐가 있다? 중단, 정지란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단은 뭐다? 잘 들어요. 중단은 뭐다? 4년이 진행됐죠. 이거를 인정해 안 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새롭게 몇 년을 시작하는 거다? 5년을 시작하는 게 중단이야. 새롭게 다시 5년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뭐가 되면? 정지가 되면 정지는 뭐다? 멈추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4년을 어떻게 한다? 인정해. 4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정지입니다. 그럼 중단이 좋은 거예요? 정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지가 좋은 거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는 중단이 좋은 거예요. 계속 5년을 시작해요. 그럼 왜 중단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경우야. 딱 납세의무자를 보니까 세금을 토탈할 자야. 그럼 이거는 중단이란 법을 만들어서 계속 5년으로 가. 근데 정지는 뭐다? 딱 보니까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의사가 있으므로 나머지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중단이 뭐라고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녀석들은 중단이란 법을 만들어서 계속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정지는 뭐라고? 세금 낼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4년을 인정하고 나머지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낸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4년 지났죠? 그럼 중단이 딱 중단 사유가 4가지가 있어. 잘 봐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왜 고지서 날라와? 세금 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지서 보내면 중단 사유예요. 그래도 안 내면 뭐를 보내? 독촉장을 보내. 독촉장을 보낸다. 중단 사유예요. 세금 내라고. 그리고 내 세금을 달라고 뭐 한다? 교부 청구하는 거야. 계속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종착역이 뭐가 들어가? 압류. 왜 압류가 나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럼 압류가 들어가는데 압류가 1억이야. 세금 체납한 게. 재산이 8천밖에 안 돼. 그럼 2천 모자라지? 그럼 2천은 다시 5년부터 시작한다. 그럼 이 4가지는 느낌이 뭐야?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야. 고지서가 날라왔네. 독촉장이 날라왔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간다. 그래서 중단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어? 4개. 딱 밑줄 그어요. 4개를. 2번에 가운데 중단 사유 4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납세 고지. 43쪽 동그라미 2번. 시효의 중단.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촉, 납부 최고, 최고장, 교부 청구, 압류. 4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지 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다? 중단 사유다. 4가지 찾았어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겠어요. 6개 과목을 배우는데 뇌구조에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정지로 가자고요.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의사가 있어. 근데 분납을 신청했어. 분납을 신청했다고요. 2개월을 신청했어. 그럼 분할납부죠?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는 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지? 그럼 2개월 신청하면 뭐다? 이거는 정지사유야. 몇 년 버티면 세금 안 낸다? 1년. 알아들었나요? 2개월을 신청했어. 이거는 진행이 안 되고 그럼 1년만 진행되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분납기간 이런 거는 뭐다?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럼 거기 정지사유 6개 쭉 나와 있잖아. 정지사유 나와 있죠? 그래서 COE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몇 개월? 분납 신청 2개월 신청했죠? 이거를 멈추는 거야. 2개월은.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계속해서 나머지 기간 몇 년? 1년. 분납 2개월 이건 진행이 안 돼. 멈추게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2개월은 멈추게 하고 나머지 몇 년 남았어? 1년. 그 뜻이에요. 자, 정지 사유를 알아야지. 기업. 뭐를 신청했어? 분할 납부 기간. 그다음 이 기간은 멈추게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멈추게 하고 나머지 갖고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낸다. 그 다음 니는 뭐다? 징수, 유예를 시켰잖아. 징수, 유예, 기간. 그럼 기간도 멈추는 거야. 포인트가 뭐라고? 멈추게 하고 그 얘기 나왔잖아요. 나머지 기간만 진행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1년만. 자, 그 다음 연부연납도 연부기간도 똑같죠? 그 다음 리얼, 체납처분, 유예 기간 다 멈추는 거야. 이런 거. 사회행위, 소송 중인 기간 다 멈추는 겁니다. 비읍,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것도 다 멈추는 겁니다. 시옷,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이런 거 6개월. 자,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정지 사유와 중단 사유를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지역적인 문제. 구분을 해야죠. 여기 봐요. 딱 정리될 게 뭐야? 중단 사유는 4개. 4개밖에 없죠? 그럼 정지 사유는 뒤지게 많잖아.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한다? 기간이 다 들어가는 거야. 기간이 다 들어가 있잖아. 이 기간은 멈추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다 기간이 다 들어갔어요. 기간이 들어가는 거는 뭐다? 정지. 나머지만 버티면 돼. 기간 다 들어갔다. 그럼 기간이 없는 거는 뭐다? 중단. 4가지. 고지서가 날라왔네. 독촉장, 최고장, 교부 청구, 압류. 기간이 없잖아. 자, 다시 한번. 기간이 없는 거는 뭐다? 중단. 기간이 있는 거는 뭐다? 정지. 이렇게.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그리고 한번 넘겨봐요. 이 넘겨보면은 이 책의 좋은 점은 학습 체크가 꼭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 복습용으로 꼭 해봐야 된다고요. 자, 제일 밑에 10번 한번 보자고요. 자, 44쪽 10번. 44쪽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죠? 감면. 그럼 감면은 본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죠?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9번. 자, 기한후 신고잖아. 9번. 기한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하죠?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이 경우 납세 의무는 확정 효력이 없어. 기한후 신고를 하죠? 그럼 확정은 정부가 해주는 거야. 3개월 이내에. 그냥 신고만 하는 거야. 깎아주려고. 깎아달라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감면 확정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확정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하니까. 기한후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돼. 확정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기한후 신고는. 자, 6번.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 자, 소득세 뭐를 물어본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소득세는 1년이라는 단어를 쓰죠?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뭐한다? 성립한다. 맞잖아요. 자, 4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죠. 우리가 월급날 뭐를 띄어? 월급날 소득세를 띄죠.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잖아. 월급날 지방에서. 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필 소득의 소득세, 법인세를 뭐다?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는 거야. 4번. 지방소득세. 우리가 세금을 10%, 진짜 세금을 내잖아. 근로소득세를.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띄죠? 우리가 월급날 소득세를 띄어. 이거를 원천징수하잖아. 그럼 원천징수할 때 또 뭐를 띄어? 지방소득세를 10%또 띄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천징수할 때. 자, 그 다음 3번.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 성립시키죠?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부가세. 본세에 함께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붙어? 본세,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하는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항상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럼 뭐를 달랑 물어봐?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본세랑 같이 성립하잖아. 그럼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길게. 본세하면 다 맞춰버리잖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자고요. 항상 여기 봐요.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항상 5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잘 들어요. 이거 지금은 뒷글자 기억나야 돼요. 취가 뭐다? 취득세. 등이 뭐다? 등록면허세. 재가 뭐다? 재산세. 종이 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세죠? 그럼 농특세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래도 농특세는 재산세에 안 붙어요. 재산세에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는 안 붙어요.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재산세 빼고 다 붙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국세야.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2군데 안 붙죠? 지는 다 지방세예요. 이게 기초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요. 부가세 따라 붙는 거. 그럼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답이에요. 뭐가 답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지 아니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답이라고요. 그 다음 종부세와 양도세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지방교육세가 답이라고요. 좌우간 지난 시간에 해보긴 해봤어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자, 그럼 잘 들어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부가세를 달랑 물어보죠. 그럴 때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죠.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된 세목.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물어봐? 취득세의 농특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2개를. 취득세의 농특세. 등록면허세의 농특세. 재산세의 농특세. 재산세는 안 붙죠?
종부세, 농특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본세랑 같이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답하면 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요? 그래도 이게 답이야. 구체적으로 취득세의 농특세는 이게 답이죠? 그럼 본세를 어떻게 해?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래도 맞는 거야. 취득세의 농특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맞잖아. 그럼 본세는 성립 시기가 언제야?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래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봐. 양도세의 농특세. 양도세의 농특세죠?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맞죠? 근데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여기서는 이렇게. 그럼 양도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똑같은 거예요. 양도세의 농어촌 특별세는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해? 양도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본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문화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럼 봐. 재산세의 농특세, 종부세의 농특세죠? 언제 성립해? 이렇게 성립하잖아. 그럼 종부세를 어떻게도 얘기해?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거라고요. 근데 본세와 부가세를 함께 물어볼 때는 이렇게 답해도 되지만 본세에 납세 의무 성립일을 적어도 맞는 답이라고요. 자,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성립하죠? 그럼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한다? 재산세니까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한 장짜리 한번 꺼내봐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이거 한 장짜리. 자, 뭐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 소멸시기 배웠잖아요? 꼭대기. 그럼 꼭대기 보면 성립, 확정, 소멸시기 또는 소멸사유라 그래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자, 1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연결을 시켜야 돼요. 2번은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3번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and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and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죠? 신고할 때 확정된다고요. 그 다음 소득세. 소득세는 뭐다? 5번.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할 때 확정된다. 됐죠? 성립, 확정, 소멸 5개. 자, 그 다음 오른쪽 소멸되는 시기 또는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다. 5개밖에 없어요. 납부, 중단, 부과,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에는 돈 걷는 게 목적이죠.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중단과 정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소멸시효에만. 자, 그럼 연수를 알아야 돼. 기초 밑에. 자, 제척기간 밑에. 제척기간 나와 있죠. 무신고는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7년. 사기부정은 열받아요. 몇 년? 10년. 나머지는 몇 년? 5년. 지방세 똑같아요. 일반적인 거. 3가지가 똑같다고요.
제척기간이 뭐라 그랬어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간에 부과를 하면 이제 뭐가 시작돼?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몇 년 안에 통과돼야 돼? 5년, 5년. 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이에요. 5천만 원 이상, 5억과 5천만 원 뒤집어지면 안 돼요. 국세가 크니까. 원칙은 몇 년 안에 돈을 받아야 돼요? 5년. 5억 이상이나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소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에 소멸되는 시기, 사유는 5가지가 있어요. 근데 납세자 사망은 소멸 사유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소멸 사유가 아니야. 납세자가 사망하잖아. 상속을 이어받죠? 상속을 이어받으면 세금 내야 돼. 이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라 승계 사유야. 이전 받는 거니까. 5개만 된다고요. 옆에 빈 공간에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법인의 합병. 법인을 합병했어. 법인을 합병한다고 세금 낼 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승계 사유야. 합병되면 새로운 법인은 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럼 딱 암기할 게 뭐다? 소멸되는 사유는 5개밖에 없다. 그리고 부가, 철회, 그 다음 결손처분. 이런 거는 소멸 사유가 아니에요. 5개가 아니잖아. 부가, 철회, 부가, 취소가 소멸시효예요. 잘못 부과한 거. 철회는 소멸시효가 아니라고. 철회는 뭐다? 결손처분, 세금 징수를 연기시키는 연기사유야. 이거. 소멸사유가 아니라고요. 부가철회가 뭐다?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으면 연기시켰다가 주소가 나타나면 세금 징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 결손처분이잖아. 결손처분은 소득이 없어. 재산이 없어. 이럴 때는 연기시켜. 그 소득이나 재산이 나타나면 세금 징수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뭐만 알면 된다?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다? 5개밖에 없어. 나머지 엉뚱한 게 들어가면 소멸 사유가 아니다. 아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